와퍼 주니어는 왜 있는 메뉴일까요? 그러니까 와퍼 주니어를 먹음으로써 좀 더 해로운 음식을 덜 먹이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와퍼 주니어가 아닌가. 그래서 이 와퍼 주니어는 건강을 생각한 메뉴다. 햄버거 월드컵 이거 할까? 최강의 버거를 찾아라. 64강 갈까? 64강. 이거 뭐야? 치킨 강정버거 없어졌잖아. 핫페퍼 로스트 맛치킨 버거는 뭐야? 예전에 제가 그 권 셰프님 식당에서 일을 할 때 맛치킨이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맛치킨 한남동에 있었는데 맛치킨 이 가게 여기 맞아. 이렇게 돼 있는 굉장히 옛날 치킨이었어요. 맛치킨 호프. 여기서 원일 셰프님이랑 소라고동님이랑 셋이 앉아가지고 맨날 권 셰프님 욕하면서 치킨 먹고 그랬는데. 자, 치킨 강정버거와 핫페퍼 로스트 맛치킨 버거입니다. 둘 다 안 먹어봤는데 맛치킨이 추억의 한 표니까 가겠습니다. 트러플 꽈뚜루 머쉬룸 와퍼와 밸런스 치킨 버거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굉장히 초창기에 했던 버거가 밸런스 치킨 버거 리뷰입니다. 이거 승우아빠 밸런스 치킨 버거 리뷰 있어요. 이 밸런스 치킨 버거와 트러플 꽈뚜루 머쉬룸 버거 두 개 다 먹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나마 이 밸런스 치킨 버거를 했던 1년 반 전쯤이 이 버거킹에서 나오는 버거들이 괜찮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나오는 이런 콜라보 버거, 뭐 몬스터 버거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선을 좀 넘은 것 같아. 이게 더 이상 버거 같지 않아. 좀 과해. 이거 뭐야 대체 이거. 트러플 꽈뚜로 머쉬룸 와퍼. 이게 버거야?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핑크가 뭐냐면은 콜슬로우입니다. 적양배추 피클입니다. 밸런스가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가 딱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과함의 끝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이 이상을 넘어가면 버거의 선을 넘는 것 같아.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는 밸런스 가겠습니다. 자, 타워버거와 리셀버거. 이 리셀버거는 셀자가 샐러드의 셀자예요. 리는 리코타 치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코타 치즈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맘스터치가 이런 류의 버거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중간에 이상한 거 집어넣어서. 왜 자꾸 뜨거우면 안 되는 녀석들을 중간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맘스터치 특임. 리코타 치즈는 차갑게 먹는 게 기본인 치즈예요. 그거를 이렇게 뜨겁게 구운 패티 위에 얹어가지고 파는 것은 어떠한 밸런스를 위한 것일까? 이것은 마치 차가운 로스트 비프 가지버거의 전초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스러운 버거입니다. 그래서 타워버거로 갈게요. 왜냐하면 이 타워버거는 굉장히 고칼로리에 즐거운 맛이 나요. 이 맛을 제가 언제 느꼈냐? 한남동에 가보시면은 해밀턴 호텔 옆에 KFC에서 새벽 3시쯤에 먹는 타워버거 너무 맛있다. 그래서 타워버거로 가겠습니다. 자, 딥치즈버거와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는 너무나 잘 팔리는 메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베토디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풀네임을 얘기하지 않아요. 베토디라고 하죠. 그리고 이 녀석은 딥치즈버거예요. 맘스터치에서 나온 건데 싸이버거 기본에다가 치즈를 2개를 바른 거예요. 딥하게 느끼함이 강조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지금 핵심 재료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바로 토마토죠. 이 토마토가 들어가면은 피클과 토마토 케찹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버거 맛이 산미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온 녀석이 바로 베이컨이에요. 왜냐하면 신맛은 느끼한 맛으로 잡는 게 맛의 기본 오각형 구조를 완성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딘가 뭉개진 이 딥치즈버거의 밸런스는 베토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뉴 빨간맛 버거와 블랙 라벨 클래식 버거입니다. 둘 다 KFC니까 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KFC는 블랙 라벨 클래식이라는 치킨 라인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매출 전환을 이뤘습니다. KFC가 암흑기가 있었는데요. KF 암흑기가 끝나고 나서 뭐 갓치킨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부흥을 꿈꿀 때 그때 나왔던 게 이 블랙 라벨 클래식 라인의 치킨이었어요. 이 블랙 라벨 클래식 라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치킨 겉에 붙어있는 이 반죽을 조금 더 바삭바삭하게 해가지고 슈퍼 크리스피한 감촉을 줬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전에 KFC 같은 경우에는 삶으면서 튀기는 어쩔 수 없는 KFC의 특별한 가공 공정 때문에 이 겉에 있는 껍질 부분이 바삭하기보다는 약간 뭉그러지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거를
약간 개선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했던 거를 약간 맘스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조미를 훨씬 더 강하게 가해가지고 이 바삭바삭한 게 혀에 닿을 때 강렬한 맛이 느껴져가지고 좀 짜다고 느끼시는 분은 짜다고 느꼈겠지만 거기서 향신료 같은 이런 거를 훨씬 더 입속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맛을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무튼 이 블랙라벨 클래식 버거로 인해 가지고 버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빨간맛 버거는 먹어보지 않아서 이쪽으로 갈게요. 자, 하이 에그 베이컨 버거와 몬스터 X 버거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둘 다 어느 정도는 선을 넘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부모와 자식을 한꺼번에 익히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사돈의 팔촌인 베이컨과 치즈까지 얹어가지고 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의 동물원 버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몬스터 X 버거, 여기도 동물원이긴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버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몬스터 X 버거를 먹었거든요. 이 몬스터 X 버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빨간 소스가 그냥 케찹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버거킹 버거는 그냥 깔끔하고 무난한 맛입니다. 근데 자꾸 이런 콜라보레이션 버거에 이상하게 달콤 짭짤하면서 느끼하면서 매운맛이 강렬하게 나는 소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버거킹의 기본 정신을 소스에서 자꾸 잃어버리는 이 개탄스러운 현 상황에 대해서 현 버거킹 정책에 매우 불만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마요네즈에 양상추, 토마토, 양파 이상한 매운 소스에 튀김 베이컨, 치즈, 고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둘 다 돗대기 시장입니다.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몬스터 X를 선택하도록 하겠어요. 왜냐? 이게 조금 더 조회수가 잘 나왔기 때문이죠. 자, 함박버거와 슈비버거. 함박버거 일단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뭔지 모르겠고요. 슈비버거, 이 슈비버거는 무엇이냐? 슈림프와 비프가 합쳐져서 슈비버거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 슈비버거는 판매율이 높았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은 브랜드 라인이었어요. 여기 들어가는 이 주황색 소스가 이 맥도날드의 유명한 그 빅맥 소스거든요. 이 빅맥 소스는 나중에 용기에 담겨가지고 따로 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무튼 왼쪽과 오른쪽의 싸움에서 왼쪽은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볼륨 차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자, 한우 불고기 버거와 치킨 커틀렛 버거입니다. 치킨 커틀렛 버거, 이거는 돈가스 소스인가요? 말 그대로 왕돈가스를 그냥 버거 안에다가 우겨 놓은 그런 모습이네요. 한우 불고기 버거. 한우 불고기 버거는 나중에 발전을 해서 한우 불고기 팩이라는 세트 메뉴로 발전을 하는데 이 한우 불고기 팩이 앞으로 이루어질 롯데리아의 거의 모든 프로모션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 불고기 버거는 롯데리아에 굉장한 매출을 많이 만들어줬다. 치킨 커틀렛 버거는 제가 먹어보지 않은 걸로 보아서 많은 매출을 만들어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클래식 치즈버거, 롯데리아와 스페이시 불고기 버거, 맘스터치입니다. 둘 다 자기들이 잘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음식 같지 않나요? 맘스터치는 기본적으로 치킨버거를 먹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패티버거를 먹으러 가는 사람은 맘스터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고 볼 수 있죠. 클래식 치즈버거, 롯데리아의 근본 버거는 뭐죠?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불고기 버거 또는 대리버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식 치즈버거는 뭐가 클래식인지를 망각했다고 볼 수 있어요. 롯데리아의 진정한 클래식은 델리 소스가 들어져 있는 대리버거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그렇게 근본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진으로 그냥 맛있는 걸 판단을 하자면 왼쪽은 양파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모짜렐라 인더 버거와 불고기 버거입니다. 둘 다 롯데리아에서 한 인지도 했던 녀석이에요. 두 개를 보면은 이거는 과거의 롯데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현재의 롯데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 특히 대리버거나 불고기 버거를 먹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치즈 베이컨 버거와 대리버거입니다. 좀 전에는 불고기 버거였고 이제는 대리버거가 나왔어요. 롯데리아가 괜히 13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허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맘스터치의 치즈 베이컨 버거. 맘스터치의 오리지널 싸이버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토마토도 없고 베이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피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싸이버거는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점점 다른 것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은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버거킹에서 꽈뚜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버거킹이 본질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버거킹이잖아요. 버거의 왕이란 말이야. 왜 자꾸 이것저것 섞기 시작을 하는 거야? 꽈트로 무슨 머쉬룸, 꽈트로 치즈, 꽈트로 스테이킹 어쩌고 시부렁. 그냥 킹을 팔라고. 이제 순수 혈통이 아니야. 절대 왕정 국가에서 이상한 민주주의로 돌기 시작을 하면서 버거킹이 변질됐어. 근데 파파이스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걸. 자, 빅맥과 치즈 그릴 버거입니다. 일단 KFC에 패티를 넣은 것 자체가 이것도 에바예요. 일단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빅맥은 나중에도 할 말이 많아요. 맥 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는 영어권 국가에서 부르는 겁니다. 한국에 오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 콤보가 됩니다. 상스치콤이 됐죠. 자, 오른쪽은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입니다. 이거는 국내 맥도날드에선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북미 쪽에서는 원탑 메뉴 중에 하나예요. 이 쿼터 파운더, 그러니까 파운드가 454g인데 쿼터 파운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몇 g이 되겠죠? 110 몇 g이 되는 겁니다. 111점 어쩌고 g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맥도날드의 패티는 60g입니다. 근데 쿼터 파운더로 들어가면 거의 2배 정도의 무게가 있는 패티를 먹게 되는 거죠. 쿼터 파운더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쿼터 파운더의 특징은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 이 케찹이에요. 이 케찹과 피클 그리고 이 두꺼운 패티에서 어우러지는 이 콤보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 제가 애정하던 메뉴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절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쭉 한참을 올라가면 여기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한 8,900m를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은 좋지 않은데 학교에 있는 거의 모든 애들이 다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맥도날드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는 없었어요. 이거 나중에 나온 메뉴예요. 쿼터 파운더로 가겠습니다. 자, 징거버거와 징거 더블 다운 맥스네요. 징거와 징거의 싸움이네요. 왼쪽은 멀쩡한 징거, 오른쪽은 흑화 징거네요. 저는 이 징거 더블 다운 맥스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맛 어때요? 이거 버거가 아니죠? 그냥 치킨이나 사 먹어. 이거 먹을 바에야 빵이 들어가야지. 버거는 뭐야 이거, 근본도 없이. 버거의 기본을 지키라고. 자, 치킨 바베큐 버거와 티렉스 버거, KFC의 치킨 바베큐 버거. 이거는 맛은 있어 보이네요. 맛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은 이 패티예요. 마치 양념 치킨 옷 같은 거를 입고 있군요. 크리스피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티렉스 버거도 크리스피함이 느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얘는 딱 벤치마킹 대상이 지파이의 반죽 같은 거였기 때문에 뭐 파삭파삭한 느낌과는 좀 다르죠. 이것도. 저는 티렉스 버거를 먹어봤는데요. 꽤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킨 바베큐 버거를 아예 안 먹었기 때문에 얘는 인상적일 수도 없었다는 거. 야, 근본이 나왔네요. 맥도날드의 치즈버거. 이 치즈버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징입니다. 괜히 아이언맨이 치즈버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더블 치즈버거입니다. 이 치즈버거는 살짝 빈약하기 때문에 더블 치즈버거로 즐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할라피뇨 통살버거 잘 모르겠어요. 맛있지만 치즈버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1955 버거와 화이트 갈릭 버거입니다. 1955 버거 시절만 해도 맥도날드가 괜찮은 고급 브랜드라고 이제 인정을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이제 볶은 양파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화이트 갈릭 버거, 이거는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소스가 조금 많이 달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싸이버거로 입덕한 저에게는 화이트 갈릭 버거는 좀 많이 달았다. 1955 버거는 베토디에다가 이 볶은 양파 집어넣는 것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럴 바에는 그냥 베토디를 먹는 게 나아요. 그래서 단 것과 나의 옛 추억을 짓밟은 녀석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단 걸 고르겠습니다. 자, BLT 롱치킨 버거와 불고기 버거입니다.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는 근본이 아니에요. 불고기 버거는 롯데리아입니다. 롱치킨 버거는 이 버거킹에서 한때 길게 만든 버거를 굉장히 많이 팔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거든요. 더 이상은 팔질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버거번이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재고에도 그다지 좋지 않을 뿐더러 이런 패티류도 전부 다 이 긴 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고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이즈가 동일하게 동그란 걸 유지하고 있는 다른 메뉴들로 다 교체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따진다면 저는 치킨 버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BLT 롱치킨 버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와퍼와 마살라 버거입니다. 일단은 와퍼 올릴게요. 마살라 버거 미안하지만 상대를 너무 잘못 만났습니다.
자, 와퍼 주니어 대 골든 에그 치즈버거인데요. 골든 에그 치즈버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메뉴입니다. 비슷한 메뉴로는 골드문 버거 KFC 거고요. 맘스터치에서 인크레더블 버거인가라고 해가지고 계란을 넣은 버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 계란이 들어가 있는 버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계란이 올라가 있는 버거를 언제 먹었냐? 벤과 함께 일하던 2000년도 후반에 이미 캐나다에는 수제버거집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수제버거집들 중에는 구운 파인애플, 구운 파프리카, 구운 가지 또는 계란 후라이를 얹어두는 이런 수제 버거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운 파인애플과 계란이 한꺼번에 올라가 있는 버거를 시켰었는데요. 그 뒤로는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계란이 들어가 있는 햄버거 싫어하지는 않지만 계란이 들어간 버거는 그 옛날식 햄버거가 끝인 것 같고요. 요즘 나와 있는 신세대 버거들한테 계란을 집어넣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송탄 버거 같은 거에나 계란이 들어가야 어울리다고 생각을 해요. 자, BLT 뉴올리언스 치킨 버거 대 새우 버거입니다. 뉴올리언스 치킨 버거 같은 경우에는 뉴올리언스의 그 매콤한 양념을 치킨 버거에 저 튀김옷에 그리고 치킨의 베이스 시즈닝에 적용을 시킨 그런 케이준 향이 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매콤하면서도 저렇게 튀김옷이 두꺼워서 좀 기름진 맛이 특징입니다. 제가 BLT 뉴올리언스 치킨 버거를 먹은 적이 있는데 새우 버거보다는 인상적이었어요. 불갈비 치킨 버거와 케이준 익스트림 버거 파파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사진으로 판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쪽이 승이네요. 통새우 와퍼와 햄치즈 필렛 버거입니다. 통새우 와퍼는 개인적으로 실패작입니다. 이 통새우 와퍼에 들어있는 저 칵테일 소스 비스무리한 게 전반적인 경험을 망쳐요. 저게 그냥 없었으면은 와퍼입니다. 저는 와퍼 근본론자이기 때문에 와퍼 사이에 무언가를 낀다는 거 별로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게 없는 게 나아요. 햄치즈 필레버거 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죠? 싸이버거에다가 뭘 자꾸 껴놓는단 말이야. 어떤 버거집이든 기본 버거가 잘 되면 자꾸 사이에 뭘 껴놔요. 이 덜어냄의 미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더합니다. 자꾸 더하고 뇌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요. 왜 미니멀리즘을 사람들이 원하는가? 그것은 심플 이즈 더 베스트이기 때문이다. 두 개를 다 먹어봤는데 저는 이 통새우 와퍼 버거에 좀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햄치즈 필렛 버거로 가겠습니다. 크리스피 오리엔탈 치킨 버거, 핫 크리스피 버거. 크리스피 오리엔탈 치킨 버거는 뭔가요? 왜 오리엔탈이 들어갔죠? 오리엔탈이 들어갔다는 거는 보통은 간장이나 참기름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오리엔탈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오리엔탈 치킨 버거는 안 먹어봤고요. 핫 크리스피 버거는 먹어봤거든요. 핫 크리스피 버거는 뭐 그냥 가격대 성능을 따지자면은 괜찮았어요. 뭐 나쁘지 않은 그 정도의 것이었고, 크리스피 오리엔탈 치킨 버거 굉장히 땡기네요. 저는 간장 치킨을 좋아하는 파이기 때문에 이런 간장 양념이 들어가 있는 치킨 패티로 만든 햄버거라 구미가 당깁니다. 기대가 되네요. 요거의 특징은 두껍게 썰은 피클 같은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것들과는. 맥도날드의 피클은 정말 작고 얇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굵은 피클이 들어갔다는 거 구미가 당기는데요. 그릴드 머쉬룸 버거와 싸이 버거입니다. 이거는 그 꽈뚜루 머쉬룸 버거를 따라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싸이 버거를 이기기에는 전투력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슈슈버거와 닭달버거인데 닭달버거는 뭐예요? 닭인데 달콤한 닭인가? 닭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슈슈버거로 갈게요. 근데 슈슈버거보다는 슈비버거가 맛있습니다. 불사이버거와 불고기 와퍼 버거킹. 불사이버거, 싸이버거에 불소스를 끼얹었다. 버거킹에 불고기 소스를 끼얹었다. 둘 다 무언가를 끼얹었다는 쪽에서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저는 싸이버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끼얹은 게 약간 칠리 소스 베이스로 보이는데 오히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싸이버거에 마요네즈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좀 느끼한 버거 중에 하나입니다. 와퍼에 불고기를 더한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마이너스의 미학, 제거의 미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불고기 소스라면 좀 다르죠. 불고기 소스는 어떤 음식에 넣어도 평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먹을 거라면 불고기 와퍼를 먹지 않을까. 와규 버거와 AZ 버거. 이거 아제 버거라고 훨씬 더 유명하죠. 그 다음에 와규 버거는 뭐야, 둘 다 롯데리아인데요. 뭐가 틀린 거야? 저는 와규 버거는 안 먹어봤어요. 근데 아제 버거는 먹어봤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와규 버거도 똑같은 느낌일 것 같아.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동 쩍쩍 박사 딩동댕동 이렇게 해서 고르도록 할게요. 원조 빅불 대 비프 바베큐 버거입니다. 일단 원조를 붙였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비프 바베큐 버거 이거는 서양식 바베큐, 원조 빅불 이거는 한국식 바베큐. 이게 더 맛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바베큐 소스는 불고기 소스를 이길 수가 없다. 저의 지론입니다. 케이준 통버거와 치즈버거 버거킹입니다. 파파이스는 수고했어. 파파이스 그만 놔줘. 32강이네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와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가 롯데리아 거라서 조금 전투력이 세긴 한데 일단은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가 사진상에서도 그렇지만 압도적입니다. 이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는 정말 심플 이즈 더 베스트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화이트 갈릭 버거와 슈슈 파다입니다. 슈슈 버거는 패티가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화갈로 가겠습니다. 띠렉스 버거와 징거 버거. 띠렉스 버거는 징거 버거를 이길 수가 없죠. 징거 버거는 왜 징거 버거일까요? 궁금해졌습니다. 징거의 어원이 깜짝 놀라게 하면이란 뜻이래요. 놀라워! 징글! 놀라워! 콰트로 치즈 와퍼와 케이준 닉슨. 파파이스는 좀 그만 놔줘. 파파이스는 햄버거 월드컵에 올라올 기본적인 그 체력이 안 돼. 존재하지도 않아. 먹을 수도 없어 더 이상. 크리스피 오리엔탈 치킨 버거와 한우 불고기 버거입니다.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계속 팔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건 더 이상 안 팔잖아요. 한우 불고기 버거는 여전히 있어요. BLT 롱 치킨 버거와 와규 버거. 와규 버거는 이미 갔어. 맥도날드 치즈버거와 싸이버거 맘스터치입니다. 오, 요거는 맥도날드의 치즈버거를 이길 수 있는 상대라면은 롯데리아의 대리버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싸이버거 맘스터치의 싸이버거도 버거계의 한 획을 기울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치킨 샌드위치는 샌드위치거든요. 과연 햄버거 월드컵에 치킨 패티가 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조적 오류가 있지 않나. 치킨 패티는 버거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치킨 패티는 샌드위치거든요. 치킨 패티를 다 떨궈야 되나라는 이 근본적인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킨 버거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치킨 패티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치즈버거는 이길 수 없다. 자, 타워버거 대 베토디입니다. 타워버거를 보니까 화려했던 이태원의 옛날이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추억은 대부분 미화됩니다.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는 영원하죠. 빅맥 대 핫페퍼 로스트 맛 치킨 버거인데 이건 저희 좀 꺼지세요. 좀 상대가 좀 잘못됐다고. 블랙 라벨 클래식 버거와 슈비 버거입니다. 슈비 버거의 의미를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비 버거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서프 앤 터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프는 바다를 뜻하고요. 터프는 땅을 뜻합니다. 이게 양식에서 서프 앤 터프의 뜻은 육식과 해산물을 같이 즐기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외국에도 이런 형태의 버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슈비버거 말고도 불새버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해산물과 육고기의 조화는 굉장히 맛의 감칠맛을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해산물과 고기의 연합 대 치킨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개의 승자는 과연 어디일까요? 마침 토마토도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고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듯 하나 적양파가 조금 더 레어하기 때문에 블랙 라벨 클래식 버거를 고르겠습니다. 자, 이제 버거킹과 버거킹의 싸움인데 와퍼 대 뉴 올리언스 치킨 버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와퍼는 그런 거죠. 뭐 독일, 브라질 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4강 안에는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뉴 올리언스 치킨 버거 딱 보면은 미국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약간 미국과 브라질의 축구 싸움 이런 느낌인데 이러면 뭐 왼쪽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와퍼 주니어 대 치즈버거 둘 다 버거킹인데 와퍼 주니어는 왜 있는 메뉴일까요? 근데 저는 와퍼 주니어를 효율적으로 주문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독일집에서 홈스테이를 할 때 햄버거를 사러 가면은 그 집 아들은 항상 와퍼 주니어를 먹어요. 분명히 아이가 와퍼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을 한 상태거든요. 한 13살 정도 됐으니까 맨날 주니어만 사주는 거야. 왜 와퍼 주니어를 고집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자연주의적 식사를 따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와퍼 주니어를 먹음으로써 좀 더 해로운 음식을 덜 먹이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와퍼 주니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와퍼 주니어는 건강을 생각한 메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치즈는 동맥 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와퍼 주니어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 버거 대 스파이시 불고기 버거입니다. 둘 다 약간 좀 불고기 맛이 난다는 장점이 있는데 맘스터치에서 패티를 먹는 거는 굉장히 멍청한 선택이기 때문에 대리 버거로 가겠습니다. 자, 몬스터 X버거와 밸런스 치킨 버거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꽈트로라던가 버거에 X가 들어간다던가 영어 그 X, Y, Z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버거킹의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밸런스 치킨 버거로 갈게요. 자, 햄치즈 필렛 버거와 원조 빅불입니다. 맘스터치는 싸이버거까지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나가리입니다. 자, 불고기 버거와 불고기 와퍼입니다. 야, 한쪽은 버거고 한쪽은 와퍼네요. 이거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왼쪽은 리븐이고 오른쪽은 아트록스예요. 그럼 누굴 고르겠습니까? 아트록스가 나온 이후로 리븐은 찬밥 신세가 됐어요. 자, 불고기 와퍼와 원조 빅불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불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은 금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버거가 대부분 다 불고기 소스네요, 제 얘기를. 자, 불고기 와퍼와 원조 빅불. 좀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전 두 개 다 먹어보질 못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사진은 왼쪽이 굉장히 잘 찍혔군요. 이 잘 찍혀진 사진은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빅맥과 BLT 롱치킨 버거입니다. 빅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죠. 스무아빠 빅맥을 치면 이제 빅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썰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빅맥을 언제 했냐면은 햄버거 집에서 만들어도 될까라는 시리즈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빅맥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뭘 했냐면은 계속 그 세상 간단한 요리가 주를 이루던 시절이었습니다. 구독자 한 50만 정도 시절이었는데 스팸을 이용한 뭐 세상 간단한 요리, 뭐 어묵 세상 간단한 어묵 요리 7종 뭐 이런 식으로 하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알고리즘이 쇠한 듯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간단하지 않지만 기존에 유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메뉴들을 한번 따라해 볼까 해가지고 만든 게 집에서 만들면 안 될까 라는 걸로 만든 건데, 물론 이제 포문을 이제 빅맥으로 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빅맥 자체가 조회수가 꽤 나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 때는 마포에 스튜디오가 있을 때였는데 바로 1층으로 가면은 거기에 바로 맥도날드 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빅맥을 사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맥도날드가 1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오려면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가져가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30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때 버거용 빵을 오븐에다가 올려놓고 매장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빅맥이 갑자기 재고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빅맥을 픽업하는데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예상했던 30분을 넘겼기 때문에 빵이 타는 현상이 벌어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모든 요리를 태우기 시작을 했죠. 이것이 바로 마이야르 아빠를 만든 빅맥의 이야기다. 왜냐? 그때 빵을 태웠더니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고 조회수가 급상승했기 때문이죠. 요리를 태우니까 좋아한다고? 라는 것을 알게 해준 이 빅맥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거버거와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입니다. 징거버거, 놀랍다 이런 뜻이죠.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놀라운 것보다 맛있는 게 좋습니다. 놀랍다는 건 그런 거죠. 이 집 맛이 재밌네 이런 거. 자, 한우 불고기 버거와 블랙 라벨 클래식 버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매출을 책임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불고기는 이제 그만 놔줘야겠습니다. 다양성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음을 느껴요. 치즈버거와 와퍼입니다. 이렇게 만나네요. 강력한 두 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16강이잖아요. 이거는 영국 대 독일?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영국의 축구 실력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월드컵 레이다는 2002년도에 멈춰 있거든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먹는다면 저는 그냥 와퍼를 먹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즈버거도 훌륭하지만 와퍼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꽈트로 치즈 와퍼입니다. 제가 빅맥보다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저에게 아주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버거킹은 꽈트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예요. 디버프를 맞은 버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화이트 갈릭 버거와 와퍼 주니어입니다. 이건 어머니의 사랑, 이건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손길은 어머니의 사랑의 하위 호환이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리버거와 밸런스 치킨 버거입니다. 밸런스 치킨 버거는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준 그런 버거 중에 하나예요. 제가 버거 리뷰를 시작했을 때 밸런스 치킨 버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출시한 날에 직접 차를 끌고 드라이브 스루를 가가지고 밸런스 치킨 버거를 사온 다음에 리뷰를 했거든요. 승우 아빠 채널에 이런 버거를 리뷰할 수 있다는 포문을 열어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버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은 저의 이제 햄버거 인생의 포문을 연 것은 대리버거였다. 자, 이제 불고기 와퍼 대 와퍼 주니어입니다. 변질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네요. 두 개의 차이는 왼쪽이 사이즈를 조금 키운 다음에 소스를 더 집어넣었다는 거죠. 마치 와퍼 주니어가 성장을 해서 조금 더 장성한 불고기 와퍼가 됐다. 왜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와퍼 대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입니다. 저는 이걸 박빙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와퍼는 훌륭한 맛이에요. 하지만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는 맥도날드에서 판매고 하고 있는 햄버거 중에 가장 밸런스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버거킹의 와퍼가 추구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맥도날드 출신 버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거의 결승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라면 그거겠죠. 베이컨의 존재. 와퍼에는 베이컨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베토디에서 베이컨은 중요한 일부를 차지합니다. 이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는 어떤 음식의 합체냐면 BLT와 버거의 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LT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샌드위치입니다. 베이컨과 레터스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세 개가 이루어진 샌드위치계의 정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패티를 집어넣은 게 이 완성도 높은 맥도날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와퍼는 와퍼 자체가 그 밸런스를 맞췄기 때문에 BLT 같은 거를 불러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와퍼가 승리합니다. 블랙라벨 클래식 버거 대 대리버거입니다. 옆 동네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는 매우 난잡하고 정신이 없고 보는 이로 하여금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라벨 클래식 버거와 대리버거라니 약간 레벨이 너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일단은 롯데리아의 근본인 대리버거 찍고 가겠습니다. 빅맥과 커터 파운더 치즈버거. 저는 오히려 이 대전이 좋다고 봅니다. 차라리 싸울 거면은 집안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명예로울 수 있다. 진 사람도 같은 집안 사람에게 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에게는 오른쪽이 승자입니다. 저는 빅맥이 맛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 대리버거 대 와퍼입니다. 상대를 잘못 만났죠. 저희가 버거에 눈을 띄게 해준 것은 바로 와퍼였습니다. 근데 저는 와퍼를 한국에서 처음 먹은 게 아니라 캐나다를 가서 처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릉을 살았는데 강릉에는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버거킹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와 불고기 와퍼입니다. 이거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가 우세합니다. 정말 이거는 제 고등학생 때의 모든 그런 미각 세포를 깨워준 녀석이기 때문에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 보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음식의 대부분 추억 보정 아니겠습니까? 결승전이네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와 와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는 결승전에서 붙을 만한 파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추억 대 추억, 엄 대 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왼쪽 오른쪽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양상추가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은 양상추 대신에 치즈를 넣었고 오른쪽은 치즈 대신에 양상추를 넣었습니다. 두 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죠. 오른쪽은 밸런스 중시, 왼쪽은 밸런스 파괴입니다. 정말 왼쪽에는 채소가 거의 들어가지 않다시피 하고 신맛을 피클과 케찹으로만 냅니다.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의 특징이죠. 패티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한 그런 버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다른 브랜드가 들어왔다면은 얘네 둘 다 못 이깁니다. 지금 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 요새 다이어트 식단을 먹기 때문에 양상추를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햄버거 월드컵의 우승자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입니다. 싸이버거 1등은 선 넘네.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랭킹을 봅시다. 싸이버거 1등은 선 넘네? 진짜 마달못들이다. 쿼터 파운더가 10위에서도 안 들어간다고? 쿼터 파운더 어딨어? 16위라고? 이거는 쿼터 파운더를 먹지 않아서 그래 사람들이. 쿼터 파운더 한 번만 먹어봐라. 빅맥은 그냥 쭈르륵 떨어진다고. 어쨌든 이렇게 불쾌한 햄버거 이상형 월드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